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9월 28일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의회 법안 AB 1228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은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자, 언제부터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됩니까? 네, AB 1228, 1228은 2024년 내년 4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네. 많은 캘리포니아 한인분들도 이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이 AB 1228은 전국적으로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 식당도 들어갑니까? 네, 패스트푸드 식당들, 체인이 되겠죠. 아, 예, 네. 예, 예. 네. 새로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20까지 오르게 되고요. 내년 캘리포니아가 $16니까 상당히 폭이 큰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패스트푸드 체인이다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히 그 뜻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빠른 음식 그리고 별로 건강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음식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패스트푸드 체인은 정의는 공통 브랜드를 공유하고 고객이 주문하는 매장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고 서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고 먹기 전에 먼저 페이를 해야 하는 그러한 매장이 되겠습니다. 네. 1228에서 예외는 이제 빵집과 마켓이 예외가 되겠고요. 이 AB 1228은 패스트푸드 카운슬이라는 패스트푸드 이사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는 매년 이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을 3.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네. 그 AB 1228이요. 최저임금 외에도 그동안 수년 동안 논쟁이 됐었던 노동법 이슈까지 해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결이라는 단어보다는 타협이라고 볼 수가 타협,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모든 초점이 $20라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임팩트가 이 강한 변화들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B 1228은 캘리포니아 서비스 근로자 노동조합 유니언과 이 패스트푸드 가맹점과 고용주 간의 합의하고 절충한 조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큰 임팩트 변화는 이 패스트푸드 이사회 설립이 되겠는데요. 이 주 정부 기관인 주 노동청 내부 안에 한 부서로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이 패스트푸드 산업계의 회사 대표들,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저와 가맹점 오너들, 패스트푸드점 직원들, 그리고 중립위원장들 해서 9명의 투표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지사가 이사회의 9개 직위 중 7개 직위를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사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네. 그 정부 기관의 다른 작업장 스탠더드 표준을 추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작업장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파워가 주어지는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주지사의 통제 안에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할 만큼 그런 이사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항상 논쟁의 여지가 되었던 joint liability, 공동 고용주 책임 조항을 아예 제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정한 매장에서 노동법 위반 발생을 하게 되면 가맹점뿐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저까지 손해배상의 의무가 가능했었는데요. 네. 내년 4월부터는 이 손해배상 책임이 가맹점으로만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런 joint liability라는 심각한 이 위반과 소송 사유가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저에게만 면제가 되고 예외가 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 패스트푸드 인더스트리 산업과 프랜차이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좀 인상해주는 대신 절대 다시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아주 유리한 타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그러니까 그 패스트푸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그 햄버거 가게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데니스 같은 그러한 이제 식당들도 지금 이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패스트푸드 데니스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테이블 서비스나 서버들이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가맹점과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은 식당이라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서브해주는 그런 식당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는 패스트푸드 체인들만 일단 예. Anyway, 그 이렇게 패스트푸드 가맹점 외에도 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좀 왜 이거 패스트푸드만 이렇게 해주느냐, 뭐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AB 1228 오리지널 조항에는 사실 최저임금이 $22였습니다. 네. 20달러는 좀 나아 보이지만 사실 이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기본 최저임금이 되겠고요. 가장 근접한 주는 워싱턴 DC의 $17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이미 현재 시간당 평균 16불 60달러를 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에서 이미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미 벌써 비교적 높은 임금을 벌고 있었다는 해석이 되겠고요. 이 패스트푸드 근로자에게 이 더 나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승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최저임금에는 항상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는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고 줄이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평균 이윤이 6%에서 9%밖에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이러한 인상이 가격 상승이나 일자리 상실이라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한편에서는 이번 1228의 법이 사실 언더 더 테이블 많은 밀실 거래가 있었고 실제로 반대 목소리를 낼 기회와 시간도 없었다라는 불평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하. 오늘 아침에 저희 뉴스에서도 뭐 이미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 패스트푸드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가면서 업체들이 메뉴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또 나오고 있던데요. 네, 당연히 업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좀 불편한 상황에 근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격을 올리든 아니면 워크포스를 줄이든 어떻게 해서든 이 비용을 감당해서 경영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 인상이 그다지 모두들에게 좋은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 매장에 가보면은요, 그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을 하게 하는 그런 것도 꽤나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최저임금이 $20로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업주 되시는 분들은? 네, 저희들이 흔히 키오스크라고 부르죠. 네. 들어가서 이제 터치 스크린에 가서 주문을 하고 어떠한 이 계산원과 직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직접 주문하는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이 AB 1228의 또 하나의 부작용이라면 이 패스트푸드 회사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화로 전환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패스트푸드의 일자리의 한 60%가 자동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60%뿐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이 많은 패스트푸드 체인에 드라이브스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스루는 사실 자동화가 되기 좀 힘든 부분이고요. 인간 노동력을 비싸게 만들수록 더 많은 기업이 이 자동화를 서둘러서 수용하도록 푸시를 하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AI,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상당히 느린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패스트푸드 회사가 완전 자동화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아티클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이 패스트푸드나 직원의 이 작업장이 자동화가 되어서 직원 수가 줄고 그리고 편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그 패스트푸드 가맹점의 인건비가 시간당 $20로 올라가게 되면 식당이 아니라도 이것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최저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모델을 카피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직원의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패스트푸드 이사회라는 것을 만들자라는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 케이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체인이 워낙 힘이 세고 등치가 크기 때문에 노동청 부서의 하나의 부서로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고요. 다른 모든 산업이 그렇게 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대표자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해서 자기들의 최저임금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일은 사실 그다지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트푸드 업체가 이렇게 미니멈 웨이지가 이렇게 $20로 올라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들한테 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팁이 없는 이유도 되겠고요. 제 생각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주정부에서 이 패스트푸드 산업의 임금이나 노동법에는 관여하지 말고 자기들이 이 사회를 통해서 다 통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좀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액션이 되겠습니다. 왜요? 왜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끝발이 좋네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일단 소송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로우 인컴 웨이지 어너들이다 보니까 턴오버도 많고 소송도 많고 분쟁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대신 조인 라이빌리티의 소송 사유를 없애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 5년 이상의 최저임금을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버너 뉴섬이 이 9개의 투표 임원들 중에 7명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각자 자기들의 통제하는 환경 안에서 기업이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패스트푸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없습니다. 지금 시작은 이렇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20로 올라갔다고 노동자들이 좋아해야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입니다. 네. 왜냐하면 롱텀으로 봤을 때는 네. 사업주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이 해고를 당하는 그리고 그렇죠. 월크아웃이 돼서 네. 이 직원 수가 줄어드는 직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두고 봐야 될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차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